네, 전해드린 대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법원이 이재용 회장 혐의에 대해서 이제 모두 19개인가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검찰에 기소한 이유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통해서 네.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좀 낮추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 승계를 용이하게 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소위 내부에서 만들었던 생성했던 문건이 프로젝트 G 문건 또 M사 합병 추진 이 관련 문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부당하게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검찰 시각이었는데 예. 법원에서는 이게 오로지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전제부터 잘못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주에게 불이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도 않았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목적으로 지금 이런 모든 것을 해왔지만 예.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가 됐던 문건 그것도 그냥 단순 검토 수준의 보고서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비밀 문건, 부정한 문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의 기소 전제부터 재판부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재판부에서는 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삼성 측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맞아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네. 일단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일단 이재용 회장은 아직까지는 뭐 언론 측에 예. 뭐 이거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백소연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제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결과론적 시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 기소할 때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예. 이 2020년 9월 1일 날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기소하기 한 3개월 전, 그러니까 6월 2일 날 삼성 측에서 이재용 회장 측에서 이 기소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기소가 타당한 점을 심의해달라고 해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부회장급이죠. 여기를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 영장이 기각됐을 때 삼성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영장 기각이야말로 이 사건 기소가 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검찰은 기소를 강행을 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수사 심의위는 당시 이제 6월 26일 날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다소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검찰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만약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한다면 네. 새로운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용 회장이 받았던 혐의가 19개나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중에서 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뭐 업무상 배임 이런 혐의들이 대표적으로 꼽혔었는데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재판부가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증거가 아예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다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도 판결의 사실 인정이라든지 법리 판단을 검토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항소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소 여부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1심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재용 회장의 행보 또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사실 궁금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1심 결과이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뭐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건 전부 무죄를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검찰의 지금 이 대응이 원래 바로 네. 항소거든요. 이런 경우에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겠죠. 항소 여부 검토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예. 근데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재용 회장이 이 사법 리스크를 털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사실 취임사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신경영이나 새로운 사업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단 말이죠. 네. 작년 삼성 영업이익이 6조 대입니다. 이거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조 밑으로 내려간 게 처음이니까 네네. 그만큼 지금 삼성 자체도 내부적으로 좀 위기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재용 회장 일단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비전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많고 또 신사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삼성 이야기 해봤고요. 예. 이번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택시 18대가 진입하려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이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어요. 해당 택시들은 일단은 호출을 받고 왔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새벽, 그러니까 새벽 2시 반 정도였는데요. 택시 앱이라고 하죠. 요새 많이 예, 맞아요. 쓰시는 네. 그 택시 앱을 통해서 호출된 한 택시가 대통령 관저 검문소 앞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당연히 직원이 막아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랬더니 이제 택시 운전사 이야기는 인근 건물로 와달라는 호출을 받고 그 어플 내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경로대로 운전해서 왔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대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예. 2시 반부터 4시 18분까지 뭐 5분에서 10분마다 이 해당 똑같은 택시 앱으로 호출된 택시가 17대가 추가로 왔다는 것이니까 예. 총 18대나 대통령 관저 앞으로 택시가 호출돼서 온 겁니다. 네. 이제 경찰 조사 결과 이 검문소 통과를 시도했던 택시가 18대였고 네. 그 모두 다 같은 택시 앱의 회원의 호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화번호를 이제 추적해 봤을 텐데요. 이 해당 휴대번호가 결번이었다는 겁니다. 어허. 일단 이 앱은 해외 휴대전화로도 가입하여 이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화면에 나왔습니다. 5분, 10분 간격으로 18대가 쫙 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면 호출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찾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찾지 못하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 예. 저희가 이제 택시를 호출해서 택시기사한테 전화를 할 때 전화번호 누르면 이상한 번호로 전화 갑니다. 그게 안심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원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없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택시기사나 앱상에선 그럴지 몰라도 로데이터로 들어가면 당연히 호출한 전화번호가 보이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러니까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택시업체 관계자는 뭐 호출 내역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그 어플리케이션 회사 등의 협조를 받아서 예.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사실 이런 사안은 반드시 검거를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호출자를 찾는다고 하면 그러면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택시 운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가지고 일단은 수사를 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업무방해 혐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대통령 관저에 침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예. 뭐 혐의점이 당연히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